반갑습니다. 방송에 간다 박준철 소아입니다. 이번에는 울주군 상북면 덩옥온천 휴안단지 내에 있는 모텔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감정가 대비해서도 또 원가법으로 봤을 때도 말도 안되게 많이 폭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이쪽 단지 쪽에 경매 물건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물건과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 박수환과 함께 기본적인 분석에서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입지 분석까지 한번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준비되셨으면 렛츠고! 앞서서 제가 업로드한 영상 중에서 2023-73번 덩옥온천 휴양단지 내에 있는 모텔 건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경매 물건도 보면은 9억 699만 9천원, 약 30% 수준 정도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지금 해당 경매 물건도 지금 34% 정도 있거든요. 이걸 비교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3 타경 102-979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덩옥 알퍼3 537-1 물건 종류는 숙박시설입니다. 토지 면적은 526.38평, 건물 면적은 525.13평입니다. 감정가는 26억 3,177만원, 최저가는 34%인 9억 269만 7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5월 29일입니다. 최저가만 놓고 보자면 토지시세 평당 100만원만 놓고 봐도 5억 3천 정도 되는 거고, 건물에 대한 원가법을 적용해야 되는 건데 건축비를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0만원만 잡아도 이건 뭐 10억이 넘어가는 거니까요. 이 경매 물건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통상 주인이 바뀌고 나면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됐다라는 걸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제법 지나긴 했죠. 매각 물건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 1층에 기계실 및 주차장이라 되는데요. 실제로 지하층에는 주차장은 없고 기계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일부 숙박시설과 주차장이라 되어 있는데요. 1실 2주차 되는 무인텔의 경우에는 1층은 주차장, 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층과 3층은 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층은 보면 스위트룸이 주로 3층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2010년 12월 15일날 사용 승인이 됐으니까 연식은 조금 된 거고요. 그나마 유류 및 전기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유류 보일러와 전기 보일러가 같이 쓰고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난방비를 아끼려고 했던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건축물 현황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의 평면도인데요. 주차 대수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도면만으로 보자면 지하에 9대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 뭐 물탱크도 있고 기계실을 설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는 지하에는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1층 평면도를 보면 남쪽으로 보면 안내실이 보이고, 여기 지금 주차는 남쪽으로는 8대, 북쪽으로는 아래쪽에 바로 9대의 주차 대수가 되어 있거든요. 객실은 1에서 9번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객실의 모양을 보니까 다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남쪽에 이쪽 모양새 나중에 2층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스위트룸이 2개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에도 스위트룸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2호실과 9호실 빼고는 여기 다 턱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도면상에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해당 평면도가 2층인데 확대해보면 객실 10번에서 객실 17번까지 남향으로 8개의 호실이 있었는데, 여기도 전부 다 일반실로 되어 있고 여기 호실이 스위트고 여기는 일반이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머지는 다 일반 호실이고요. 근데 도면상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2018년도에 22억을 주고 현 소유자가 매입을 하신 다음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컨셉을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도면상에 봤을 때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3층 남쪽 스위트룸 쪽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내부 계단을 태워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뭐 테라스도 있고 이런 모양이었네요.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뭐 전입 세대도 없고 상가 건물 임대차나 등록된 게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주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 신고를 찾아보면 2018년 9월 10일 소유권, 참고로 거래가액은 22억이었고 등기 원인이 매매입니다. 또 같은 날짜에 건전한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이 사이에 들어온 게 없으니까 특별한 권리상의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둘러보는 영상인데 현장에 가보셨거나 아시는 분들은 현장 영상은 건너뛰셔도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또 시청에 방해되니 저는 잠시 해당 경매 물건의 뒤쪽에서 한번 패닝으로 보는 것인데요.
주변에는 여전히 공터가 굉장히 많고 또 해당 경매 물건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도로 건너편의 밑에 쪽에 있는 거기도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해당 경매 물건의 뒤쪽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 보는 건데요. 월드 굿타임이라는 상호에 맞게 아마 나라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4호는 없는 거고 여기서부터 보이는 건 다 일반실이고 마지막 끝에 쪽에 스위트룸 하나 있고 또 일반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안드로메다, 갑자기 국가에서 안드로메다로 갔는데 저기가 스위트룸이고 또 안드로메다 하나는 일반실이라고 이렇게 네임을 줬더라고요. 월드 굿타임으로 가다가 갑자기 국가에서 안드로메다로 빠졌는 건데 뭐 아무튼 건물 외관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누수라든지 노후도는 잘 모르겠으나 2010년도 지어지고 2018년도에 22억 정도에 거래되었으니까 거래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새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게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하 주차장이라 되어 있지만 저기는 기계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차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요. 2018년도에 22억을 주고 매입했다가 2019년 연말 정도에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아마 그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채권 최고액을 보니까 매입하고 바로 은행에서 건저당을 일으키는 그 금액 자체에 이자가 불어오는 정도의 채권 최고액이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에서도 뭐 일반실 가면서 국가 네임으로 이렇게 쭉 펼쳤는 아까 뒤쪽에는 8개 호실, 앞에는 9개 호실, 총 17개의 호실이 있는 모텔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스위스 윈텔도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았고요. 지금 마저 보이는데도 지금 120만원 정도 거래됐던 나대지거든요. 근데 지금 다 비어져 있죠.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여기인데요. 앞서 먼저 30%에 낙찰되었던 모텔은 UJB 디자인 모텔 여기입니다. 지금 사건을 찾아보니까 4월 25일 날 배당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협상 작업, 명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일 건데요. 언제 나중에 현장에 간다면 제가 여기도 한번 찾아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덩옥 온천 휴양 단지 쪽에 보시면은 이 블럭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여기도 빈 공터가 많이 보이죠. 아직 모텔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사랑영화제도 하고 여기가 뭐 케이블카를 놓느니 하면서 조금 탄력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또 상북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덩옥 온천 단지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도 일부 개설되고 해서 접근성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여기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정도로 좀 분위기가 하락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온 데 보면 별빛 야영장이라든지 캠핑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텔이라는 수요 자체가 도심에서도 충분히 모텔이 많기도 하고 덩옥 온천 휴양지구라는 걸 만들었지만은 여기에 있는 모텔들은 사실 도심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로 여기 일부러 찾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유인책이 너무 부족한 곳이었다는 거죠. 저에게 여기 뉴비 디자인 모텔에 대해서 입찰 문의를 주셨던 분이 저에게 이 건에 대해서 입찰 문의를 하고 또 지인분 중에 모텔을 운영하셨던 분을 대동하고 여기 가보셨답니다. 근데 당시에 뉴비 디자인 모텔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가 단 하나,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단 하나여서 이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 쪽에서는 G7 모텔하고 럭셔리 모텔이라는 게 그나마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 상황이 힘들 거다 이런 쪽에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G7과 럭셔리로 가는 라인상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얘랑 어떤 경쟁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면은 뭐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인근의 실거래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 주위로 실거래가가 많이 찍혀있던데요. 이게 13년도는 136만원, 뭐 이거는 타격받기 전이죠. 또 15년도에 100만원, 17년도에 129만원, 또 129만원, 여기도 129만원이더라고요. 여기는 코너라고 199만원, 13년도에는 54만원도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도 좀 떨어졌는데 99만원 정도, 93만원. 토지 가격 자체를 100만원 정도는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원점에 돌아가서 토지가 526.38평이니까 100만원 잡으면 5억 2천이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가법으로 적용했을 때 500평만 잡고 100만원씩만 잡아도 5억인데 지금 현 최저 입찰 가격 자체가 9억 2백이니까 거기에서 5억을 뺀다면 건물의 건축 비용을 감가상각을 빼고 4억이어야 한다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건물도 500평이 넘거든요. 4억을 525평 나누면 평당 76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원가법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물론 토지 가격을 100만원에는 절반으로 낮추고 봐도 건축비를 더 끌어올려도 비슷한 결과인 건데 등화원천 쪽에 이 모텔들의 공통점이 보니까 원가법은 아예 무시하고 여기에서 자기 인건비 투입하고 얼마를 수익을 뽑을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접근해야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얼마 가치가 있다, 토지가 얼마의 가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무의미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전에 낙찰되었던 뉴비 디자인 모텔의 경우에는 519.39평으로 해당 경매 물건이 526.38평이니까 약 7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건물 면적으로 보면 382평이고 얘는 525평입니다. 건물이 훨씬 큰데 토지는 같다라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건물에 대한 연면적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는 2017년식이었거든요. 여기는 2010년식입니다. 물론 연식에서도 7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마 컨셉도 많이 차이가 났을 거고요. 여기는 주인이 2018년도에 주인이 바뀌면서 아마 리모델링이 됐다고 하지만 뭐 컨셉 차이에서는 얘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비슷하다라고 봐도 여기는 30%대 낙찰되었으니까 지금 현 34%라고 본다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유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입찰하고자 하는 분들은 앞서서 낙찰됐던 사례를 좀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한 원가법으로 아까 제가 토지가 1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나머지 건물 가격을 얼마를 넣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역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대입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시면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조금의 참고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울주군 상부면 등호온천 휴안단지에 있는 모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감정가가 무려 26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9억 2백만원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감정가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원가법으로 적용해봐도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등호온천 휴안단지라는 곳이 시내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현재 트렌드가 가족 위주의 컨셉이다 보니까 이런 일실일조차는 목적이 너무 뚜렷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떤 유인책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에 불러와서 이 영업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이런 무인 모텔을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교대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출퇴근하는 사람 누군가 직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근에서 탐문해서 들은 바로는 청소하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나는 여기 가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아마 저와 같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아닌 은퇴를 하시고 시간이 좀 자유로운 부부가 이렇게 운영하거나 또 가족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외곽에 있는 모텔을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가 매입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홍보하고 또 기다리고 이거의 반복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떤 업으로서의 만족도를 따질 건 아니지만 수입마저 일정하지 않다면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텔업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텔을 입찰하고자 하는 분들만의 어떤 영업 방식이나 마인드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차지하고 저는 물건 소개로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만.